함께 306페이지세요. 그래서 306페이지 거기 아래 보시면 조세 특례 제압법상 면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번에 보시면 국민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따로 볼 거예요. 세무 때. 그거는 세무 때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 있습니다. 예, 아이들 것도 면세예요. 그 다음에 307페이지. 307페이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포기.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면세 포기에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세 포기 신청은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대부분 서류들은 그런 게 있는데 면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법은 주로 한 번 포기하게 되면은 요게 중요해요. 3년. 그러니까 국가에서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예, 그 대신 우리가 권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의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무 중에 하나가 포기를 하게 되면은 몇 년 동안에는 원상복귀가 안 된다. 3년.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몇 페이지냐면은 저기 311페이지. 그리고 아마 오늘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마지막 시간에 실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실기를 할 건데 실기는 쉬워요. 그래서 실기는 그렇게 복잡하고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311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과세표준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은 매출 공급가액. 이렇게 적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매출 공급가액은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 대가라고 있어요. 요거는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저희 아직 안 배웠는데 분기할 때 매출세액은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매출세액, 매입세액 요것도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러니까 용어가 초반에는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과세표준이 나오면 공급가액이야.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나오면 부가세 뭐예요? 별도야. 그 다음에 공급대가라고 나오면 부가세 포함이야. 그리고 이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요거는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요번 주에 배울 건데 매출세액을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못 뺀다고요. 매입세. 이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그리고 이거는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기억을 하셔야 문제 푸실 때 편해요. 그래서 거기 과세표준 보시면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급가액.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은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뭐라 그래요? 공급가액. 그래서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뜻이 뭐냐면 10,000원이요 그러면은 11,0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10%는 따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박스에 있어요. 제일 밑에 박스 보시면 공급가액 옆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급대가. 그래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못된 금액이요. 포함된 금액.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313페이지. 요건 나중에 외울 겁니다. 313페이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 공부하실 때 뭐 안 한대. 그러면은 대부분 다 세금 안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거 좀 봐두시고.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저희가 총 6가지 외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 다 외우진 않습니다. 왜냐면 시험은 주로 나오는 것만 나와서 저희 시험은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매출 할인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요건 2장짜리 암기하시라고 드린 거의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환입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매출 환입. 이게 반품이에요. 뭐라고요? 반품. 그 다음에 애누리는 깎아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라고요? 깎아주는 거. 그 다음에 할인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품한 거랑 깎아준 거는 결론적으로는 돈 못 받았잖아요. 돈 못 받았으니까 뭐 낼 수 없다? 세금 낼 수 없다. 맞죠?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 내래.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돈 받을 게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 받기로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돈이 없다고 6개월 후에 주겠대. 그럼 원래는 이번 달에 받아야 되는데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되죠?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원래 원칙상으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를 주셔야 돼요? 이자를 줘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돈을 어떻게 주니까요? 늦게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원래는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여기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간접. 그래서 직접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간접인데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요. 보조금이라는 게 국가에서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 같은 거 사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왜 지원금을 주냐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문제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결혼 출산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취업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취업 문제도 있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취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기계를 하나 더 산다거나 어쨌든 회사에서 돈을 쓰게 되면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간접이에요. 간접과 직접의 차이점은 뭐냐면 직접은 말 그대로 직접 그것과 관련돼서 뭐를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고, 간접은 그쪽에 쓰지는 않지만 연관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기계에 샀을 때에 돈을 준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직원들 월급 관련돼서 아니면 뭐 물건 만드는 거 관련돼서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직접 그러면 한 군데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간접 그러면 여러 군데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고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물건 시키잖아요. 그럼 그 물건이 오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깨지면 그 물건 받을 거예요, 다시 달라고 할 거예요? 다시 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멸실될 수도 있어요. 멸실의 뜻이 뭐냐면 없어진 거예요. 네. 많진 않지만 없어지는 경우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없어졌으면 그거 관련돼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없어졌으니까 다시 줘야 돼. 깨졌으니까 교환해 줘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뭐 낼 필요가 없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요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주나 맥주병에 보면은 뭐 100원이니 150원이니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럼 내가 만약에 소주를 1,500원 주고 샀어요. 만약에. 예. 근데 이게 보증금이 만약에 뭐 100원이야. 예. 그러면 결론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500원을 받기는 했지만 어차피 보증금 100원은 나중에 뭐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400원어치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100원은 뭐 해줘야 되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용기회수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왜 세금 내면 안 되냐면 내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내 돈이다, 남의 돈이다, 남의 돈. 그러면 세금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거기 교재에는 7번에 되어 있는데 봉사료. 그래서 종업원 봉사료. 그래서 뭐 춤추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 봉사료 같은 거 주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원래 이 봉사료는 종업원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업원이 가져가면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고 요걸 내는 거예요. 소득세. 근데 만약에 이 돈을 회사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때는 부가세를 냅니다. 근데 누가 갖고 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업원이. 그래서 종업원이 갖고 갈 때는 소득세를 내고 회사가 갖고 가면 부가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3번에 2번에 보시면 판매 장려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금이요? 판매 장려금. 그래서 판매 장려금이 있고 판매 장려품이 있어요. 그래서 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판매 장려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면 이 돈을 받아서 팔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 장려품은 어쨌든 물건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건을 더 받았어. 그러면 이거 물건을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장려품은 세금을 내는 거고 장려금은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거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요건 좀 외울 겁니다. 종류들은. 왜냐면 시험 문제 종류 종종 물어봐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온 거 거기 밑에 보시면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 일단 수입 나오면 제가 앞으로 요거만 있을 거예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 처리. 제가 요거를 좀 많이 적을 겁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 좀 보시면은 관세, 과세 가격, 그 다음에 관세,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정답이 뭐였냐면 취득세였어요. 다음 중 수입할 때 납부하지 않는 세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관세라는 거 내고 개별 소비세 내고 교통세 내고 주세 내고 교육세 농특세인데 우리 이거 특별히 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안 외울 거냐면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저런 건 좀 안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는 세무 때 할 거예요. 그래서 314페이지부터 저기 몇 페이지냐 318페이지까지는 전산세무 2급 때 볼 겁니다. 왜냐면 회계에서는 잘 안 다뤄요. 여기는 전산세무 2급. 그 다음에 319페이지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대손세액공제. 그래서 319페이지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인데요. 여긴 좀 말뜻 뜻풀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손의 뜻은 못 받는 돈, 세액의 뜻은 세금, 공제는 빼주겠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돈 못 받으면 세금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왜 그러냐면요.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고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못 받았어. 그러면 세금 낼 수 없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대손세액 공제 사유 보시면 파산하거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실종을 하거나 회사를 정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소멸시효라고 있으시죠. 요 소멸시효가 뭐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법에서 3년이래 그러면 3년 동안 안 갚으면 안 갚아도 돼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지만 한참 2000년대 중후반에 유행하던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갯돈 들고 날르는 거. 갯돈 들고 도망가는 게 한참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한 어머님이 갯돈 몇십억을 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망가셨어요. 근데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냐면 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갯돈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래요. 그러니까 몇 년만 나가 있으면 돼요? 5년만. 그래서 5년 후에 소멸시효 기간이 끝났겠지 그리고 들어왔다가 걸렸어요. 왜 걸렸냐면 저는 이거는 기자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걸리냐면은 외국을 나가는 순간 소멸시효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멈춰요. 만약에 한 달 만에 나갔어. 5년 후에 들어왔어. 그러면 5년이 아니고 한 달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잡혀서 끌려갔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기자들이 그냥 잡혀갔다로 끝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기자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글들을 읽거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이어야 읽잖아요. 요즘에 뭐든지 다 밋밋하면 안 봐요. 드라마도요 옛날하고 달라요. 화목한 가정 보여주면 보다가 안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면서 보잖아요. 막장 드라마여야 보잖아요. 저는 뭐 드라마 안 본 지 몇십 년 되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사를 어떻게 썼냐면 내용을 다 썼어요. 제가 얘기한 내용을 기사에다가 다 썼어요. 그대로. 그래서 저기 뭐지 갯돈 들고 도망가면은 5년인데 5년이 되려면은 해외로 나가면 멈춘다 이런 걸 다 썼어요. 근데 왜 바보라고 얘기하냐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냐면 갯돈 들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해외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년 후에 들어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인터넷으로 한국 기사는 보거든요. 근데 기사를 봤더니 지금 들어가면 잡히네. 그러면 안 들어오겠죠. 언제 들어와요? 더 이상 쓸 돈이 없을 때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자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기자들이 그렇게 안 쓰면 안 봐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KBS 1TV에서 뉴스 보다가 욕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위조수표 쓰다가 걸린 거 나왔거든요. 근데 TV에서 웃긴 게 뭐냐면 위조수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로. 그 포토샵으로 해갖고 스캔을 떠서 0을 복사를 떠갖고 이렇게 번호를 바꾼 다음에 특수용지를 구해서 그 다음에 뭐 컬러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기자들을 욕할 건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변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소멸시효 봐주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저기에다 밑줄 좀 치세요. 6개월. 그 다음 요거는 세무 때 자세히 볼 건데 수표나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경과요? 6개월 경과.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7번에 보시면은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채권 중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3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요, 내가. 근데 거래처에서 10만 원이라고 돈을 안 줘.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연치 않게 회사 다니다가 영업부 놀러 갔다가 블랙리스트 본 적이 있어요. 회사들이 대부분 만들어요, 특히 영업부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3만 원 안 주고 찐따짓함. 진짜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몇천 원 가지고 욕함. 막 이런 거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국가도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는 거냐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거래처에 6개월 이상 안 줘? 그러면은 이 돈은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큰 금액이면 뭐 늦게라도 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짜잘한 금액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세무 때 볼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주가 세무라. 그 다음에 324페이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그래서 보시면 거래 징수는 딴 게 아니고요. 우리 거래하면서 세금 10% 띄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 자체가 사고 팔 때 10% 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고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간이 과세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간이 과세자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가능하고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 이상이요? 8천만 원. 8천만 원 넘는 분들이 간이과세자고,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면제예요.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세사업자 일명. 네. 그래서 영세사업자 대부분 1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1년에 8천만 원을 못 팔아. 8천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8천만 원은 세금까지 포함해서 매출액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8천만 원도 못 파네. 그러면 한 달에 700도 못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이분들은 진짜 영세업자예요. 옛날에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4,80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만 발행하자? 영수증만. 왜냐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다 일이고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만 발행하자.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내지도 말자. 왜냐면 내도 그렇게 큰 금액을 안 내요. 예, 그리고 요분들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1,000원, 2,000원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영세사업자니까. 그래서 납부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요거 발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계산서. 아니, 계산서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서.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세금계산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계산서는 항상 2매를 발행해요. 그래서 2매를 발행해서 공급하는 자 1매 갖고 공급받는 자 이렇게 해서 몇 매를 주는 거예요? 2매를 주는데 왜 2매를 주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2매를 주냐면은요, 2매 주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싸움을 붙이는 거냐면은 이런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붙이냐면은 싸움이 아니고 서로 경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매출자고 공급받는 자가 무슨 자예요? 매입자예요. 그래서 서로 둘이서 이제 확인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325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종류라고 되어 계신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종이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무슨 세금계산서예요?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종이세금계산서가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별표 3개 치세요. 왜냐면 저희한테는 전자가 중요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으로 발행을 하는 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뭘로 발행하는 거예요? 종이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전자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법인 회사잖아요. 그럼 회사 가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엔 대부분 다 프로그램 이용해서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전자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는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자.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이상 파시는 분이요? 3억을 넘게 파시는 분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뭐 해야 된다?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은요, 요런 거 잘 내요. 뭐 잘 내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분들은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의 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다예요. 한다는 무조건 해야 된다예요. 근데 요 밑에는 3억 원 미만이신 분들은 종이로 해도 되고 전자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 분들은 선택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액이 적으니까. 근데 요 분들은 무조건 뭘로 해야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안 하면 이거 세무 때 나오는데 1% 가산세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든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키세요 그러면 사람들 안 지킵니다. 맞죠? 사람들한테 지키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안 지키면 교도소 가요. 아니면 안 지키면 돈 내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지키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저도 종종 어기는데 뭔가 하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걸리면 아우 재수가 없대. 원래 걸릴 거예요. 맞죠? 원래는 걸려야 정상인데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안 걸렸던 것 뿐이죠. 그래서 저도 급할 때는 무단횡단 해요. 근데 원래 무단횡단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무단횡단 하다가 걸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아우 오늘 재수 없어. 근데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걸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안 걸렸었던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수입세금 계산서. 수입 나오면 아까도 썼고 나중에도 또 쓸 건데 이거밖에 쓸 게 없어요. 뭐밖에 쓸 게 없냐면 수입 나오면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 그 다음에 보실게 그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라고 있으실 거예요. 세금계산서의 무슨 시기요? 발급 시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원칙.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공급 시기. 공급 시기 나중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고. 그 다음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제가 봤을 때 법이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항상 그놈의 예외 때문에 그래요. 원칙만 있으면 안 어려워요. 무단횡단 하면 안 된대. 원칙만 지켜. 그러면은 어렵지 않죠. 근데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저 아는 애도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무단횡단 하다 사고 날 때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딴 게 아니고 그 내가 무단횡단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무단횡단 한 곳으로부터 횡단보도가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진대요. 이건 실제 그 저 아는 애가 예전에 무단횡단 하다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관이 이야기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 났었을 경우에 이제 얼마나 머냐. 그래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무단횡단하다 사고 난 사람이 불리하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운전자한테 불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외는 요때까지 발행하시면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거 있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발행을 해주시면 돼요? 1월 10일까지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거기 325페이지 제일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거는 국세청에다가 전송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 전송한다고요? 국세청. 그래서 국세청에다 전송을 하는데, 전송은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면은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 그러면 내일까지는 뭐를 하셔야 돼요? 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송이 뭐냐면 국세청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나 얼마짜리 발행을 했어요 라고 국세청에다 신고하면은 국세청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아, 이 회사가 어느 회사랑 거래를 했네. 몇 월 며칠 날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제일 밑에 보시면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거 좀 봐두세요. 몇 년간이요? 5년간. 그래서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 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라는 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로 전송을 하면 이 데이터가 국세청 서버로 넘어가요. 그러면 서버로 넘어가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거래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신고했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원래 법에서는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몇 년 동안이요? 5년 동안. 근데 어차피 국가가 알고 있으니까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서류라는 거를 우리가 5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근데 왜 없냐면은 국세청에 전송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내용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세요. 5년간 면제. 그 다음에 326페이지는 세무때 볼 거고요. 327페이지로 와주세요. 326페이지는 저희 시험보다는 세무 쪽에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세무때 자세하게 보실 겁니다. 327페이지 말고 죄송합니다. 328페이지. 그래서 328페이지 보시면 세금 계산 제일 밑에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 계실 거예요. 어떻게 쓰여 계시냐면은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의 면제. 그래서 면제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꼭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면제죠.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첫 번째로 택시, 운송, 그 다음에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 이런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없냐면은 우리 일단 택시 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하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운전해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분들이시지.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저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뭐는 받을 수 있냐면은 영수증은 돼요. 영수증은 가능하지만 세금 계산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노점. 노점도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죠. 왜냐하면 노점 상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행할 수 없고요. 노점분들은. 그
그 다음에 행상도 안 돼요. 행상도 어떻게 보면 노점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분들도 발행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도 안 됩니다. 예, 자판기 자체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죠. 기계 내에서. 그래서 요것도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소매업, 그 다음에 미용, 그 다음에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재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은 일단 소매업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는 데가 소매업이에요. 무슨 업이라고요? 소매업. 그러면 소매업은 주로 요분들하고 거래를 합니다. 소비자하고. 맞죠? 그러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이 세금 계산서는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는 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낼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뒤에 보시면 가로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매업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는 소비자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회사나 이런 공장들은 도매업자하고 거래해요? 소매업자하고 거래해요? 도매업자하고 거래해요. 왜요? 도매는 가격이 뭐하니까? 저렴하니까. 그 대신 많이 사야 저렴한 거죠. 근데 회사는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도 회사 다닐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당장 많이는 아니고 2개가 필요해요. 근데 거래처에다 전화했더니 오늘은 죽어도 못 갖다 준대. 그러면 그 부근에 똑같은 거 파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갖고 2개만 사는 거예요. 근데 2개니까 양이 적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를 소비자로 봐요. 사업자가 아니고. 그럴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세금 계산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업종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은 발행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죠. 그럼 거기 점원분이 그냥 영수증만 줘요. 왜요? 우린 일반적으로 소비자니까. 소비자는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회사 입장에서 물건을 사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뭐 달라고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남자 격리할 때 마트 가서 커피나 이런 거 사오잖아요. 종이컵. 그러면은 거기 캐셔분한테 영수증 받아갖고 저기 보면 고객센터 있잖아요. 고객센터 가갖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영수증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요. 근데 그런 업종들은 대부분 내가 뭐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분들은 소비자를 상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마트 대부분 회사가 가서 물건 사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필요한 물건 사는 경우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요구를 꼭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 요런 데들은 왜 발행을 안 해도 되냐면 회사가 목욕탕 가서 때밀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회사가 머리 커트하러 가지 않죠. 대부분 소비자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세금계산서를 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4가지. 자가 공급,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재화요? 잔존재화.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29페이지 4번에 보시면 영세율이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그거는 요렇게 봐주세요. 영세율은 어떻게 봐주시냐면 요것만 적어 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분개할 때 요번 주에 아마 내일, 빠르면 내일, 늦으면 아마 모레쯤 볼 건데요. 영세 그러면 제가 앞으로 요 4가지를 쉴 새 없이 적을 겁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329페이지에 위탁 판매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왜냐면 위탁이라는 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부탁해서 파는 걸 위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3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